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살펴볼 하반기 알짜 중견 기업은 어떤 것인가요? 네, 먼저 첫 번째 쑥쑥 키워드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네. 국내 1위의 화장품 ODM 업체라고 떴습니다. 네, ODM. 제가 OEM은 알고 네, OEM 많이 방식. 들어봤죠. 근데 ODM도 뭐 네. 방식 이름인가요? 네, OEM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예. OEM은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주문자 회사가 어떤 제품을 어떤 디자인과 어떤 원료를 생산할지를 정하고 나서 예. 제조사에서는 생산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ODM은 제품은 디자인부터 제품 생산 그리고 모든 과정을 제조사가 맡는 방식인데요. 네. 상품에는 주문자의 상표가 붙지만 제조는 물론 연구개발, 생산, 디자인까지 모두 제조사가 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설명을 예. 드리니까요. 저는 어떤 곳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저희 이 취업연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가 됐던 곳인데 혹시 한국콜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 네. 한국콜마인데요. 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유수 화장품 기업이 OEM과 ODM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우리 정현주 컨설턴트께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오늘 첫 순서. 네. 바로 그 한국콜마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 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한국콜마는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성장성, 그리고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명실공히 히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면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내실 있는 중견기업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표격인 한국콜마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나라 화장품이요. 네. 참 세계적으로 좋잖아요. 품질도 맞아요. 인정받고 그렇죠, 아저씨. 네, 이제 그래서 수출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건 네.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중에서 해외로 진출한 브랜드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화장품의 47%를 한국콜마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한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여기 뭐 대부분 화장품 회사들은 판매만 하나요? 그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자체 기술과 생산력으로 제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회사가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브랜드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는 이 한국콜마를 통해서 OEM과 ODM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저가 브랜드로 유명한 화장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한국콜마 정말 들어보니까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제조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제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화장품만 제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네. 예,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세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도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콜마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역시 OEM과 ODM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도 자체 브랜드가 좀 있어야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 브랜드가 있으면 회사를 알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지를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많은 OEM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국콜마는 그럴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2, 3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OEM, ODM 분야에서 확실한 1등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그 화장품의 절반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관심이 뜨거울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제조 쪽만 채용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 ODM 방식은 연구 개발과 디자인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연구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시설 등 R&D와 생산 부분뿐 아니라 그리고 또 마케팅, 영업, 구매, 관리 기획 등 이런 그 지원 분야라고 하죠. 이런 분야에서도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R&D와 생산 분야의 채용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최근 3년간의 한국콜마의 채용을 살펴보면 R&D와 그 생산 분야의 채용은 꾸준히 진행되는 반면에 마케팅, 영업, 구매, 기획 분야 등은 뽑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채용도 이 생산 분야나 연구개발 쪽으로 중점적으로 뽑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 기술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이므로 그렇지 않을까
됩니다. 네네. 201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콜마 전 직원 650명 중에 연구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1.2%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중소 중견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쏙쏙 키워드 한번 보시죠. 네. 네, 중국어 하는 남자, 일본어 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재밌네요. 키워드가 재밌네요. 네네. 우리는 한국어 하는 남자, 한국어 하는 여자인데. 네, 한국어만 하는 남자, 여자죠, 저희는. 그렇군요. 네. 예. 아니, 여기 그 외국어를 잘해야지 그 한국 콜마에 유리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콜마는 2007년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역시 OEM 방식으로 중국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그 제품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진출을 한 것인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에 있어서 현재 있는 베이징 공장뿐 아니라 동북 삼성, 광저우, 푸첸, 저장성 등지에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인력을 추가로 더 채용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나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한국콜마는 일본 콜마가 투자를 한 일본계 회사입니다. 본사인 콜마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 그 하반기 공채에는 일본에서 정규 학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을 우대한다고 명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콜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학점 3.2에 토익 점수가 700점 간신히 넘는데요. 한국 콜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스펙 정도 수준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콜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스펙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대신 전공이 무엇이고 어떤 분야를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신을 비롯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의 스펙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저는 특성화고 졸업자인데요. 한국 콜마에 입사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줬어요. 네. 예. 네, 어떻게 가능할 보시나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콜마의 회장님이 출연해서 특성화고 출신의 지원자를 연구개발 분야로 채용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최종 1인뿐 아니라 그 결선 진출자 모두에게 입사 제안을 한 것인데요. 아이디어를 높게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그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X파일 오늘은 한국 최고 화장품 ODM 업체 한국콜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 한국콜마가 원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콜마의 인재상은 4성 5행입니다. 4성은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이고 5행은 독서, 근검, 겸손, 적선, 우보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기본이 갖춰진 인재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5행은 한국 콜마 직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면 입사 지원서나 면접에서 충분히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떤 사례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한 그 지원자는 그 취미를 묻는 항목에 독서라고 쓰고 학교에서 주최를 했던 독서 수기 대회에서 나가 상을 탔던 그런 경험을 어필했던 지원자가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면접 시 휴학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 지원자는 자신이 다녀온 해외 봉사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 내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즘 기업마다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성장과정, 성격 장단점, 생활신조, 가치관, 직업관, 지원 동기, 학교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연구 경험, 장래포부 등 6가지 항목입니다. 네. 여기에 경력인 경우에는 경력기술서가 추가되는 것이죠. 오히려 특이할 것이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을 중요시하고 우직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요구를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한국콜마는 또 이 면접을 굉장히 여러 번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접은 보통 3-4번 정도 보게 되는데요. 네. 1, 2차 면접은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모두 다대다 면접으로 1차 때는 각 파트의 팀장급들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서의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전공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2차 면접은 그 임원진 면접으로 1차 면접 후 대기를 했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네. 역시 다대다 면접으로 회장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임원 면접은 인성 위주로 성향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도 임원 면접으로 특이한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접 경험자들 대부분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잘 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면접에서 구직자들이 꼭 참고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 자기 색깔이 뚜렷한 지원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차별화를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접에서도 역시 자기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대다 면접이고 특이한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들의 대답이 다 비슷비슷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꼭 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직무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저 개인기를 좀 보여주는 건가요? 자기 색깔이 영어는 뭐 이렇게 저는 쪼쪼 댄스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쪼 이런 거 잘하잖아요. 어떻게? 네, 실제로 면접에서 장기가 있냐고 질문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재치 있게 포부를 얘기를 하거나 혹은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 얘기한 경우 모두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자기소개를 할 때 노래와 춤을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안 된답니다. 쪼쪼 댄스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한동안 너무 유행을 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면접관들이 식상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춤과 노래에 자신이 있고 지원하는 분야가 적극성이나 활동성을 요구를 하는 마케팅이나 영업 분야라면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성대묘사를 성대묘사를. 그러니까요. 뭐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면접장에서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면접에서는 많이 웃는 지원자들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잘 웃어요. 네. 어느 기업이나 인상 좋은 지원자를 맞아요.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국콜마는 그 경향이 좀 훨씬 두드러지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국콜마 한 임원분들이 어떤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는 성적이 안 좋더라도 웃는 사람, 한국콜마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한 지원자는 마지막 그 면접에서 압박 질문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웃으려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답변 자체는 앞뒤 말도 안 맞았고 논리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그런 대답이었지만 끝까지 웃으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높게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잘 웃잖아요, 상우 씨. 네. 그거 좀 좋은 점이죠? 네, 평소에도 많이 웃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한국콜마의 서류 전형과 면접의 특이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하반기 일정은 없는데요. 그러나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역시 사업을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채용을 좀 늦게 하는 편인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11월이나 12월 정도 공채를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최고의 그 ODM 업체죠. 화장품 네. ODM 업체 한국콜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정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콜마는 여러모로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좋은 회사이고 또 내실 있고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쪽이나 화학 아니면 이 연구개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모로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주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